저 사람이 싫어졌어. 저 사람과 얘기하기도 싫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건 더 싫어. 근데 회식 가서 같이 놀지. 와, 그거 이제 미쳐버리고 활짝 뛰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관계가 어려운 이유,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소통이 어렵다. 생각이 달라서. 그리고 싫은 사람은 갑과 을이 존재. 이해관계가 달라요. 사실 그게 생각이 다른 거에 또 들어가겠네요. 일을 하는 속도가 다르다. 그거는 이해관계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판단 기준이 다르다. 또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말을 막 옮기고 다녀. 말을 옮겨.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왜 싫어요? 사람들이 싫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게 그거겠네요. 일머리 없음. 술 먹고 찝쩍대요. 야,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 또 들어가겠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인간관계로는 지금 요 내용들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도 싫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죠? 근데 그 사람 뭐 일은 미치고 팔짝 뛰게 된 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싫은 이유는 하이라키 자체가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하이라키 자체가 사실 상호관계가 되는 거죠. 갑과 을이라고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싫은 사람이 된 순간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저 사람이 싫어졌어. 저 사람과 얘기하기도 싫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건 더 싫어. 근데 회식 가서 같이 놀지. 와, 그거 이제 미쳐버리고 팔짝 뛰는 거지 진짜. 싫은 사람의 대상이 최악이 되는 경우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동료가 싫을 때 최악입니다. 물론 이제 동료의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상사도 있을 수 있고요. 부하도 있을 수 있고요. 동료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순서대로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부하가 제일 중요하다. 같이 일할 때. 그 다음이 상사. 내가 부하가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상사가 진짜 좋기 쉽지 않아요. 정말 좋은 상사도 싫을 때가 있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상사라는 위치 자체가 그래. 근데 부하 직원은 얘기가 달라요. 부하 직원은 얘는 나를 믿고 따라야 되거든? 근데 이제 나를 따르지도 않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저 사람이 싫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한 로스와 불필요한 언쟁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상사한테는 내가 언쟁을 하기 쉽지가 않아. 근데 부하 직원한테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내 뜻대로 안 하고 막 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참 어렵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저는 인간관계론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회사 내 인간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회사 내의 인간관계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간관계랑 제가 보기엔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간관계라는 거는 그냥 진짜 친밀함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의하는 회사 내 인간관계 그게 아닙니다. 의지도예요. 의지도.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성과를 못 내? 그럼 좋은 관계가 됩니다. 어떻게든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 인간관계가 친밀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지도에 따라서 나중에는 친밀감까지 가더라고요. 친밀하다고 해서 의존도가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의존도가 있으면 친밀감이 생겨요. 상사가 좋은 인간관계를 부하 직원과 맺는 아주 그냥 강력한 한 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압도적인 실력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되면 다 성과가 막 나는 거야. 상사는요, 인격적인 게 당연히 좋지. 그리고 실력으로 커버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딱 한 팀장 레벨까지만 되고 그 이후로는 실력은 기본이야, 기본.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성이 넘어가는 거예요. 확실한 건 뭐냐면 실력이 기반이 안 된 인성은요, 회사 내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기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인사 전문가잖아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맞아요. 인사팀들이고 회사의 조직 문화 바꾼다고 무슨 개풀 뜯어먹는 맨날 무슨 게임하고 공 던지고 박사도 뭐 체육대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업무 분장이랑 교토 정리예요. 정확한 의미 있는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조직을 해체해버려야 돼. 그러면 해체된 사람들끼리 또 목표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딱 필요한 사람만 딱 맞추고, 이게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리더십이나 인사팀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지. 여기서 말하는 인간관계라는 건 조직 문화를 연결시키면 안 돼요. 회사 내 인간관계라는 것에 특징이 있다. 근데 이 책은 회사 내 인간관계를 국한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포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와도 연결이 되고요. 심지어는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연결이 돼요. 광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인간관계 기술이 맞고요. 이것을 회사 안에서 표현하는 거, 회사 안에 적용하는 거는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죠. 근데 잘 보세요. 회사 내에서 어떤 관심을 표현받길 원해요? 회사 내에서 여러분들 딱 출근했는데 팀장님이 굿모닝 하면서 여러분들의 막 화장 터치가 조금 바뀌고 스타일이 조금 바뀐 거를 확 알아보죠. 그리고 그 일은 진짜 완전 개꼰대처럼 해. 팀장님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막 숨이 턱턱 막혀. 이게 좋아요? 아니면 그런 거 잘 못 알아보긴 하지만 내가 어젯밤에 퇴근하기 전에 분석했던 일부 내용의 데이터가 좀 바뀌었는데 그걸 딱 알아보면서 이런 분석을 했네? 야 어제 이대로 어디까지 생각한 거야? 이런 말 해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저희 PD가 이제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편집을 할 때 BGM의 컬러를 바꾸거나 컬러 그레이딩 일부 바꾸거나 편집 스타일 딱 보면 제가 알아봐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슬랙에 톡을 남깁니다. 야 이런 BGM은 진짜 잘 썼다. 이 화면 전환이나 트랜지션이 야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한 거야? 제가 일을 하면 상대방은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진짜 관심 표현인 거야. 회사 내에서의 관심 표현이라는 건요 업무적인 영역에 일부 변화가 필요한 거야. 나의 작은 의도의 변화, 내 기획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밖에 이거는 못 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알아봐 주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태도는 뭐야? 무언가 제안을 했어. 뭔가 쟤네는 진짜 개떡같은 소리 했네? 그때 어떻게 부하 직원이 개떡같은 소리를 해도 야 네가 그런 의견을 낸 거 자체는 참 좋다. 그렇지만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닌 건 아니고 당연히 끊어야죠. 당연히 끊어야 돼. 이거를 여러분이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비판할 건 비판해야 돼. 다만 비판의 말이 나가더라도 그 말을 할 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나서 비판이 나가는 거하고 아예 말도 안 듣고 비판을 시작하는 거하고 얘기가 좀 달라요. 비판 대신 이해, 비판 대신 칭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칭찬만 해라가 아니야. 앞에 있는 내용을 해야 돼요. 비판을 할 때는 해야 돼. 저는 진짜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대상하고 먼저 내용을 많이 들어봐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예전보다 나아진 부분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비판을 할 대상한테는 먼저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줍니다. 충분히 들어봐요. 그리고 그거를 내 나름 다 기록도 남기고 정리도 해봐. 그리고 나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내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했을 때 이 책의 핵심 포인트는 그냥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진짜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거냐, 저 사람하고 원활하게 대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냐, 방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냐. 어떨 때는 대화를 안 하는 게 원활한 대화 기술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괜히 원활하게 하려다가 관계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 좁혀져서. 그럴 때는 잠깐 냉각기를 갖는 게 좋아요. 오히려 좀 떨어져 있어야 돼. 굳이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간을 지나면서 감정을 고루 좀 싹 낮추고, 꼭 필요한 얘기는 해야겠지만 최대한 다른 얘기 섞지 않고 쭉 감정의 온도를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관심 포인트 시도를 해보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